1836년 1월 3일 유복한 집안에서 출생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사카모토 료마, 일본 근대화 성공 최대의 주역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료마는 굉장히 늦둥이였는데 위로는 형과 3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형과의 나이차는 20살로 형의 아들이 5살 때 요절하자 료마를 양자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때문에 귀여움을 잔뜩 받고 자란 탓에 어렸을 때는 울보, 겁쟁이에 12살까지 야뇨증이 있었다고 하며 셋째 누나 오토메가 오줌 싸게 버릇을 고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토메의 경우 키가 170cm가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장신이었으며 료마 역시 유전자가 같았는지 182cm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182cm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히 주변 인물들 말에 따르면 키가 크긴 컸다고 합니다. 료마는 별다른 큰 계획 없이 낭인으로 생활했었는데 에도에서 유학 중이던 때이던 1853년에 미국의 매튜 페리라는 군인이 이끄는 함선들이 일본에 왔고 개항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무능하고 부패했던 막부는 당대의 이를 수락해버렸고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막부에게 그동안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각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슈번, 사스마 번이 등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근대 주역 인물들이 떼거지로 나오기도 했었죠. 한편 료마는 가츠 가이주라는 막부 측의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주는 근대화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당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가 소속된 막부는 당대 2의 붉은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 나오스케 아래에 조종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나오스케는 집권하며 반대파를 무자비에게 숙청했지만 많은 보수적인 인물들의 반대에도 개항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오스케가 권력자가 되고 일본을 좌지우지하자 고메이 천황은 이에 불만을 나타내며 황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나오스케가 본인 허락 없이 맺은 여러 조약들에 불만을 나타냅니다. 역사가들은 고메이 천황이 평소부터 황실의 권력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곤 하는데 여지껏 천황들이 이루고 싶어도 막부의 구조에 가로막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수건을 근대화라는 바람이 불어오며 시대를 가능케 해주고 있었습니다. 료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근대화를 향한 기대로 가슴이 뜨겁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죠. 번들끼리의 다툼이 여러가지 일로 빈번하게 일어났으나 료마는 뛰어난 능력으로 이를 서서히 타협하게 하였고 마틴네 사스마번의 실력자 사이고 다카모리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이후 해원대 대장에 오르고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동맹인 사초 동맹을 맺어주고 이후 마지막 정의대장군이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선언하며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의외로 마지막 쇼군이던 요시노부가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커다란 정치쇼라는 것이 당대 그리고 역사가들의 판단이었는데 동양 최초의 민주적인 정부 구상이었으나 그것은 각 세력의 판도에 따른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정봉환을 통하여 사스마는 요시노부가 그냥 정치판에서 아예 배제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요시노부는 조용히 그 안건을 빼고 대정을 천황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태는 당연히 유신지사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죠. 어쩌면 결국에는 무력적인 충돌은 당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한편 료마는 평범한 낭인에서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으며 모든 번들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내어 일본 근대화를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낼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미야라는 여관에서 료마는 스모 전수 출신이던 경호원 야마다 토키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자 료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본인의 위치까지 들키게 됩니다. 료마는 이전 호신용 권총을 선물받았지만 당장 칼이 본인 앞을 겨누고 있었고 권총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근처에 있던 작은 칼로 막아보지만 결국 이마를 포함한 여러 부위에 공격을 받으며 살해당하게 됩니다. 료마가 누구에게 살해됐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지만 대정봉환 이후 에도 막부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료마를 강경한 개혁주의자이던 사스마번이 제거하려고 했다는 설이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본 근대 시대의 영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일본 사람들과 역사학자들은 그가 성공적으로 일본 근대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범하게 떠돌던 낭인이 아닌
일본 근대사 최고 위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게 많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날 일본인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